안녕하세요.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12월 3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한테는 일주일이 굉장히 흑역사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뭘 검색한다고 가다가 인도에 이렇게 뭐 지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연석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정강이를 찧어가지고 피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프다 그랬는데 이게 한 이틀도 안 돼가지고 반대쪽 무릎을 또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거의 진짜 막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앞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약간 성격이 좀 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좀 허둥지둥할 때는 앞을 잘 안 보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일요일 날 제가 진짜 간만에 촬영을 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해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너무 간만이라서 그런가요? 뭐 욕심이 나서 그랬나, 어쨌나. 진짜 제대로 흑역사를 찍고 왔습니다. 완전히 촬영장을 민폐의 도가니로 잘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지금 솔직히 좀 약간 그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좀, 하지만 또 방송은 방송이니까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해야 되겠죠. 전, 당당히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또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번역이 뭐죠? 번역? 희한하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뭐 12월 한 달 남았고 오늘 오전에 눈도 왔었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흑역사 주연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서 한 주간에 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관련돼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타다의 미래는 이라는 겁니다. 렌터카 기반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 맨날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결국 어저께 오전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타다를 이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차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 한참 촬영 스텝으로 있었을 텐데, 그때 타다 블랙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 타다 블랙이면은 뭐 저기 리무진이라도 오나 싶어가지고 불렀더니 K7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타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크고 이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프리미엄 서비스인 타다 블랙이 왜 K7이 오나 되게 의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K7의 운전을 하시던 분께서 타다의 지분 일부가 택시 조합이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상생을 하는 거구나. 우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콜택시 영업인데 블랙은 K7, 뭐 소나타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좀 타다를 하면 좀 생뚱맞은 그런 차가 이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의 뭐 우버나 이런 것도 다 택시 조합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타다가 이렇게 법적 공방이 일어난다고 해서 봤더니 일반 기본적인 타다는 승합차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이 승합차 자체가 그런 개인 운송, 그러니까 K7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승합차가 뭐라 그래야 되죠? 렌터카? 그러니까 렌터카를
누군가가 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 측에서는 정말 그냥, 그러니까 택시 조합이 얘기하는 거죠. 이 서비스가 그냥 일반적인 택시와 똑같지 않냐. 사람을 태우고 이동을 하는 건데,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 똑같다. 근데 이제 타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견 충돌로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일반적인 택시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새로운 서비스다, 아니다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그 카니발을 이용을 하면은 좀 뭐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좀 큰 짐을 같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서비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이제 뭐 이삿짐까지는 아니지만은 잠깐 뭐 이렇게 거처를 옮긴다고 짐 몇 개를 옮긴다 그래서 용달을 부른다 그러길래 야 타다 이용해봐 그랬더니 아 타다에선 짐 드는 거 싫어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냥 큰 그냥 승합차라기보다는 그냥 대형 택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겠죠. 타다에서도 약간 좀 교묘하게 11인승 이상부터는 이제 승합차로 분류가 되면서 일반적인 그 뭐 택시나 이런 승용차랑은 좀 다른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택시 조합이랑 약간 마찰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공방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게 택시 이외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좀, 좀 다양하게 많이 소비자들에게 좀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냥 뭐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약간의 불법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음, 또 새로운 어떤 모델로서 잘 됐으면 한다라는 거가 이제 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뭐 타다를 많이 이용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거를 피해가려고 타다 블랙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타다 블랙 자체가 좀 뭐지 꼭 돈을 좀 웃돈을 얹어주고 블랙을 이용하는데 승용차가 온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그 뭐 콜택시랑 정말 다를 게 없잖아요. 콜택시 영업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리 중형급 이상의 차라고 하지만 음, 저는 아마 다음에 이용한다 그러면은 블랙은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굳이 웃돈을 주고 승용차를 타다로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냥 이 승합차에 뒤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잘 됐어. 뭐 누가 이기든 간에 근데 어쨌든 좀 어떤 뭐 독점적인 거 그다음에 그 독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그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뭐, 사실 어느 정도 택시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저도 타다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좀 큰 택시 정도로 생각을 했지, 타다가 주장하는 뭐, 이렇게 승합차로, 대형으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는 생각을, 은 안 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선 좀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아티스 앤 오션이 그 킥스타터 론칭 3일 만에 1000%를 달성했다 그러는데요. 또 멋진 힙합 라임을 타다 타다 말겠군. 그러게요. 아, 타다. 네, 어쨌든 예, 아티스 앤 오션이 킥스타터 론칭 3일 만에 10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티스 앤 오션이 뭘 만들었냐면, 이제 모듈형 다이빙 컴퓨터인 다이브로이드라는 제품을 만들었대는데요. 이게 벌써 15만 달러가 펀딩이 넘었다고 합니다. 뭐지? 그 유망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그 본투 글로벌 센터의 그 하나의 멤버사라고 해요. 이 아티스 앤 오션이. 근데 이제 여기 이 그 수중 다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요 들고 있는 요 제품 있죠? 요 제품이 이제 그 다이브 로이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야, 뭐 사실 뭐 큰 그런 건 없는데 그 뭐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여가 활동을 하는 그 비율이 늘어나고 그 비율을 늘어나고 또 뭐 개인 콘텐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뭐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따뜻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속에서 수중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좀 웃기지만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바다를 다이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수중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중에 뭐 기압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방수 뭐 커버를 씌운다거나 막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그맣게 방수도 되면서 압축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카메라 개념인데 이 카메라가 그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지?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냥 카메라로만 돼 있는데 그 결국에는 사실 스쿠버구나. 이 스쿠버들이 하는 장비들, 산소통을 제외한 이제 장비들이 되게 고가잖아요. 근데 이 고가 장비들을 하나로 또 이렇게 모아서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연결을 해서 그 상황들을 보게 할 때 그 쓸 수 있는 이제 장비들을 하나로 압축한 거죠. 그러니까 올인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올인원으로 하면서 뭐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하는 비용을 이제 하나의 이제 컴퓨터 개념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다이브를 할 때 기본으로 맞추는 장비가 뭐 뭐 3, 4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은 뭐 3, 4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올인원이라는 게요, 기능성 속옷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 뭐지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MP3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도
이제 모든 걸 하나로 엮는다고 하는 그 의미의 올인원이고, 사실 기능적인 속옷인 올인원도 사실은 그 여러 파트로 입는 옷을 한 번에 입는, 그러니까 기능성 속옷이라는 건 뭐 뱃살 감추고 뭐 하는 옷이잖아요. 그거를 상하의가 같이 붙어 있는 약간 그런 재질로 해서 만든 걸 올인원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만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그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이렇게 요 사진처럼 뭐 수중에 있는 거를 촬영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깊이 뭐 간다거나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스마트 장비들을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로 이제 해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그 수심 60m까지 방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호환될 수 있게 그런 게 다 돼 있도록, 뭐 수압이라든가, 사실 스마트폰도 요즘 방수 기능이 좀 있어서 얕은 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수중이라는 거는 항상 그 수압이라는 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십 몇 미터 올라가면은 뭐 수압이 얼마나 더 생기고 막 하면서 제품의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우리가 이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스마트폰은 거의 컴퓨터를 대체할 만큼의 작은 하나의 컴퓨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그런 스마트폰, 그 수중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체가 아무리 방수 케이스를 씌운다 그래도 물속 막 10m, 15m씩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압이나 뭐 기압 같은 거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불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력을 견디는 힘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해봤으면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장비들, 그러니까 얘를 그 뭐지? 그러니까 그 방수팩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카카오톡을 쓰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수심 막 20m, 30m까지 내려가서 뭐 바다 생물을 찍는다거나, 그 뭐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있는 장비의 뭐 내구도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 제품에 담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근데 사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 동영상 촬영이긴 합니다만, 그 기본 방수라는 거는 결국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뭐 배나 이런 것들이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압력에 의해서 찌그러진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스쿠버 다이빙은 뭐 얕게 뭐 잠깐 뭐 1, 2미터 정도의 물속을 헤엄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반적인 방수 기능을 가진 제품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이게 찌그러지거나 망가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완한 제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스쿠버 다이빙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뭐 어떻게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 사실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쿠버 다이빙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접할 기회가 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렇게 몸이 저런 거를 입을 정도로 이렇게 막 날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고 싶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물속에서 위험한 것들이 이런 이제 제품들, 그러니까 위험한 것들이 일반적인 제품들에 대한 이제 내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람도 사실 뭐 수십 몇 미터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산소통이 있고 한다고 해도 그 수압에 호흡곤란이 온다고 해서 그것도 뭐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항상 마무리가 부실한 BJ 고추장입니다. 아, 다음입니다. 요즘 요즘 EBS 보시나요? 요즘 EBS가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그저 그냥 어린이들 컨텐츠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교육용 컨텐츠에만 머물렀던 게 사실인데요. 어느 날 이 독특한 녀석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자이언트 팽이라고 펭수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이게 그 EBS 내에서 그러니까 아이돌 뭐 육상 대회라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EBS나 뭐 어린이 콘텐츠에서 나왔던 뭐 뽀로로, 뭐 은비까비, 뭐 둘리 이런 캐릭터들이 막 나와갖고 인형탈을 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운동회 같은 막 그런 형식으로 한 컨텐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입이라고 해가지고 뭐 펭귄 캐릭터가 하나 나왔는데 그 캐릭터가 요 펭수였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그 나름 그러니까요. 10분에 1000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협회 잘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 어쨌든 그 그 펭수 어쨌든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그 어린이 방송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굉장히 성인의 어떤 그 성인이 갖고 있는 동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깨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이스럽지 않은 그 캐릭터로서 그 나와서 굉장히 그 EBS를 시청했던 어린이들이 그 이제 자란 그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동심을 일깨워주면서 이 이 컨텐츠들이 지금 자이언트 팽이라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 여기서 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어린이 컨텐츠들이 많은데 이 펭수가 하는 거는 옛날 그 어린이 때 그 방송 때 캐릭터처럼 막 아이 뭐 아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막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도장 깨기 한다 그러나요? 막 방송 중에 뭐 사장 이름도 막 부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이 컨텐츠가 아니라 어른이 컨텐츠를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가 어,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이렇게 10분 만에 1000부가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요 펭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에 진짜 펭수 그러면은 완전 무슨 아이콘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뭐라 그러죠? 아직까지 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책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이 책이 나오면 살 거냐 그래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예약 판매가 벌써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그냥 에세이라고 합니다. 펭수, 이 자이언트 팽이라는 이 펭수가 얘기하는 뭐 그냥 이야기가 담긴 그런 그냥 에세이 다이어리래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도 있고 어떤 다이어리적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웃긴 게 이제 어떻게 뭐 여기에 뭐 링크가 있을지 아니면 이 안에 또 어떤 뭐 CD나 MP3 같은 컨텐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선배님들이라고 하면 뭐 둘리나 뭐 뽀로로 같은 거겠죠. 뭐 마음을 감동시킨 따뜻한 멘트와 듣자마자 중독되는 펭수의 놀라운 그 자작곡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걸 자랑하죠.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왜 이거를 했냐면 우리 협회도 이런 캐릭터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정책 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 쉽게 풀어가지고 뭐 캐릭터로서 좀 다가가면은 약간 좀 정책 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쉽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 고추장이라고, 제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캐릭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 펭수 컨텐츠를 봤는데, 제 캐릭터로는 구비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회에서도 이런 류의 그 캐릭터가 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담아 온 거예요. 예. 재밌을 거는 같지만, 사실 말은 쉽게 해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식의 어떤 컨텐츠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반짝이는 또 위원님들이 계신다면은 또 그 아이디어들을 받아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21일 날 아시는 분들은 차에 관심이 있고 이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1일 날 이제 이 트럭에 대해서 막 장점을 막 나열하면서 이 깨보겠다. 그러니까 이 유리도 굉장한 방탄인데 9mm의 뭐 탄환으로도 깨지지 않는 그런 트럭이다라고 하면서 쇠구슬을 유리에 던졌더니 유리가 박살이 나는 영상이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일론 머스크는 되게 쿨하게 다시 한번 뭐 설계해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뭐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이러고 말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주식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그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한편에서는 이거가 뭐 주가 뭐 장난을 치기 위한 뭐 전략이었다.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설왕설래가 벌어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발표한 지 한 3일 만에 이 유리창이 깨진 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이 유리를 쇠구슬을 던지기 이전에 그, 큰 해머를 가지고 여기 요쪽에 있는 요 문짝이 찌그러지는지 안 찌그러지는지 뭐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해머로 시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유리의 밑부분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가 그 깨짐으로 인해서 좀 약해졌었고, 그 약해졌기 때문에 그걸 던졌을 때 깨졌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쇠구슬이 뚫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그래도 뭐 방탄이었네, 방탄이라고 아예 안 깨지진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그 저도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해명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이게 시판이 됐을 때는 좀 더 탄탄하게는 나오겠죠. 사실 요즘 테슬라의 그 전기차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 차를 제조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다 보니까 뭐 단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정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고, 그리고 이 트럭까지 나온다라는 소식에 이 트럭을 사겠다고 예약을 건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디자인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다들 뭐 90년대, 80년대에 뭐 2000년대에는 이런 게 나올 거다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제품들이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어떠한 디자인도 별로 없는 상태로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럭이 뭐 4만 달러면은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한 5, 6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5, 6천만 원에 나오기에 딱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이 헤드라이트입니다. 요 부분. 예,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가 뒤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 뒷부분도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걸 이렇게 열어서 하면은 뭐 짐도 이렇게 바퀴가 있는 짐 같은 경우는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전기적인 부분도 쓸 수 있고, 하여튼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재질도 굉장히 뭐 우주선 로켓을 할 때, 로켓을 발사할 때 만드는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재질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큰 모양을 내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 때문에 이 트럭이 그 정도 가격에 그나마 다른 제품들 같은 그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승용차들은 대부분 1억이 다 넘었는데 이 제품은 1억이 넘지 않는 제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판금 비용이고, 그 판금을 하기 위해서 쌓는 그런 어떤 프레스나 이런 비용이 많은데, 이 제품은 뭐 크게 판금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가를 많이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백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죠. 다. 이 와이퍼도 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전기차에 대한 미래,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제품 자체가 뭐 어떤 컨셉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완성차로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제 뭐 2021년? 2021년 이제 첫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1년 동안 뭔가 좀 뭐 더 개선이 되고 뭐 좀 더 양산을 하기 위한 뭔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선두를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자비로 자기들이 다 설치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다. 그만큼 어, 테슬라를 사도 충전에
크게 걱정이 없이 만들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현대가 수소를 이용한 전기차를 만들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기차보다는 수소 전기차를 조금 더 옹호하고 그걸 더, 좀 더 수소 자동차가 더 발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항상 그렇지만 이 수소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을 꼽으라 그러면 항상 그 2등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시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충전 시설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더 이 파급력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을 만들었던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내연기관의 차를 당순간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이 테슬라처럼 과감하게 만들 수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정말로 뭐 정부나 거에 나서서 그 내연기관차를 한순간에 막 싹 없애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만큼 전기차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제조회사는 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좀 거부감까지는 아니고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죠. 엔진이 없습니다. 여기 이 밑부분이 전부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지?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그 전기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의 전기차는 그 어떤 패키지로 돼 있는 어떤 배터리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 테슬라는 우리가 그 흔히 쓰는 것 중에 그 좀 자주 쓰는 것 중에 18650이라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AA나 뭐 우리가 쓰는 그런 건전지보다는 좀 더 굵고 큰 건데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 18650 건전지를 거의 뭐 한 뭐 몇천 개, 막 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쫙 깔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다른 제조회사의 그 전기보다, 그러니까 배터리보다 더 수급량도 많고 수급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뭐 부족해가지고 차를 못 만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18650이라는 그 전지를 또 밑에 쫙 깔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초기에는 뭐 그 건전지의 문제로 뭐 화재도 발생하고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차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수년 내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보완이 된 제품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어떤 오차들을 계속 겪어 나가고 하면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어, 전, 아직까지는,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요. 있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내에서, 이렇게 아스팔트의 어떤 그 일반 도로에 뭐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이렇게 올라오면 차를 거기다 주차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이 무선 충전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그러니까 많이 충전이 되진 않아도 이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뭐 슈퍼차저 슈퍼차징을 이용을 하면 뭐 30분 내에도 뭐 몇 시간을 갈 수 있을 만큼 급속으로 충전이 된다. 막,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차를 대고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는 곳에 갖다 대면은 하루 정도, 그러니까 하루까지는 아니어도 한 반나절은 꼬박 충전을 해야 이제 충전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무선 충전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급속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꽂아서 하는 충전보다는 속도가 느리듯이,
아직까지는 무선 충전 기술이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하고요. 아마 수년 내에는 정말로 아스팔트에 그런 전지를 쭉 깔아가지고 그냥 차가 달리면 알아서 충전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랜드에 있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잖아요. 이렇게 뭐 몇백 킬로를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정말로 그 거리만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속도도 그만큼 더 내야 되고 그만큼 활용도가 더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닥에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개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스팔트에 전기 장치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설비가 들잖아요. 거의 전국에 있는 아스팔트 및 도로를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생긴다 그러면은 아마 뭐 차징 뭐 월 얼마씩 뭐 전기료를 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뭐 굳이 충전을 따로 안 하고도 달리면서 충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스마트폰도 일반적인 충전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게임을 하거나 오래 하면은 그 뭐지 충전 속도보다 이 사용 속도가 더 많아가지고 충전이 막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충전 용량이 별로 없을 때는 꽂아놓고서는 뭘 하다 보면은 꺼지는 경우도 있듯이 아직까지는 좀 고속 충전에 관련된 기술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현재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해야 될 만큼 뭐 차량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하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아, 설명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죄송합니다. 좀 더 말빨을 좀 더 키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트럭이 나오고 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테슬라 트럭에 대한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 사이버 트럭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또 패러디를 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왔는데요. 일단 뭐 이 트럭이 견고하고 뭐 달려도 뭐 부서지지 않고 뭐 이런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측면으로 레고라는 회사에서 자기들도 그런 트럭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레고에 바퀴를 단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단 이제 이 트럭이라고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혁명적인 트럭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그 레고 블럭을 그 악마의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뭐 길 가다가 뭐 밟으면 그 여러 가지 사실 레고를 밟고 막 힘든 그런 뭐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자기들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레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쇠공으로 뭐 유리창이 박살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레고에서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테슬라를 꼬았죠. 하지만 그냥 꼬은 거지 뭐 테슬라의 인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거의 한 번 본 것 같긴 한데 거의 없는 브랜드죠. 없는 브랜드긴 한데 이 데니스라는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데니스에서 그, 이 트럭에다가 자기들의 로고를 넣어서 사이버 트럭을 공개한 날, 우리의 그 다이너 트럭이라고 해갖고 뭐 배달 트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개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 트럭을 그냥 배달 용도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뭐 끌어내리는 것까지 아니지만 뭐 비아냥거리거나 뭐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재를 하죠. 그래서 많이 없고 요즘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가 소극적이지만 참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펩시입니다. 펩시. 펩시도 그 쇠공으로 깨진 유리창을 그 이제 비아냥 약간 거리는 식으로 여기선 사진에서는 제가 캡처를 잘못해갖고 그러는데 요겁니다. 요 뭐 있죠? 여기에 조그만한 거. 이게 그 내용을 뭐 다른 데서는 이거를 종이 뭉치라고 하는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둔탁한 소리를 들으면 약간 작은 돌 같은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이 펩시에다 휙 던지면서 이 찌그러지지 않는다. 정말 그 사전 행사, 그러니까 뭐 펩시의 뭐 이렇게 데모데이라고 해서 뭐 사전 행사 이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 캔이 굉장히 견고하다. 뭐 사이버 트럭보다는 견고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패러디를 했죠. 이게 한 5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펩시 캔이 있고 그냥 뭐가 휙 날라와서 땡 그러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멀쩡한 그런 류의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바이에서도 이런 이제 패러디를 했는데 뭐 두바이에서 이 사이버 트럭을 이제 경찰차용으로 쓰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벌써 이렇게 한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이 트럭이 논란거리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로 인해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했던 어떤 전기차의 미래, 그러니까 그냥 하이브리드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전기차로 하면서 내연기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미래를 제시를 하고 그 이 전기차의 시장에 앞당긴 주체로서는 인정해 줄 만하지 않습니다. 어, 이름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거는 글쎄요. 그냥 굉장히 그 사이버한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럭에 붙인 이름이 사이버 트럭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밀레니엄 시대 때 사이버 세상 하면서 나왔던 그거에 대한 어떤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항상 디스를 당하는 BJ 고추장입니다. 예, 다음은 요 미녀의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되게 그냥 평범한 미녀의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키가 198cm라고 합니다. 엄청난 키죠. 그, 뭐, 거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반 그 외국 여성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캘리포니아에 이제 거주를 하는 사람인데요. 벌써 13살에 185를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키를 자랑하죠. 그래서 이제 뭐 나름 뭐 남친도 못 만들고 뭐 놀림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배구 선수였던가 뭐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모델로서 굉장히 인기 가도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인데, 오빠도 키가 한 거의 뭐 몇 센티 차이가 안 나고, 이거는 그 모델의 엄마. 사실 아까 이 사진에 비한다 그러면은 엄마도 키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오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라고 합니다. 거의 키가 같죠. 그래서 이건 진짜 유전입니다. 유전. 진짜 유전이고, 그리고 사실 그 키가 너무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면은 약간의 그 좀 그 거인병, 아까 얘기한 거인병이라 그래갖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얼굴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어, 그러지도 않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굉장한 모델인 것 같아서 이 사진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진짜 그렇죠. 너무 항상 우리는 그 평균에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에 대한 좀 뭐 반감 아닌 반감이 있는데, 저는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키가 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극복하고 모델로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순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이 사망 여우님 덕분에 저도 굉장히 그거를 골라내는 눈을 조금 더 매 눈을 뜨고 더 보고 있는데요. 정말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최대한 또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는 제품들,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그런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컨텐츠 등 비슷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제가 또 엄선해온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첫 번째가 요겁니다. 이 자켓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후드티입니다. 후드티. 이 후드티인데 14개 기능이 들어있는 자켓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3만 원대인데, 보시면은 이 모자에도 모자 그 안감에 하나를 더 덧대가지고 그거를 꺼내면 이제 이렇게 뭐 수면 안대, 그 다음에 여기에 목베개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람을 불면 목베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선글라스 포켓, 뭐 안경도 걸 수 있고, 안경 닦기도 요 안에 들어있어서 언제든 닦을 수 있고, 뭐 이어폰도 이렇게 제품을 넣고, 그 가방에 그 이어폰 홀더라 그래서 구멍에 이어폰 넣는 데가 있죠. 사실 요즘엔 다 블루투스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홀더나 뭐 심지어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는 포켓,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14가지를 넣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꼭 어딘가에는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손이 불편하다 보니까 잠깐 뭐 하려고 내려놨던 거를 까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항상 뭐 가방 아니면 옷 속에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넣어가는데, 항상 그 안에서 정리가 안 돼갖고 너무 불편했고 막 그랬는데, 이 제품은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개발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후드티인데 그렇다고 막 이런 사실 많이 들어있는 거는 뭐 건빵이니 뭐니 해서 진짜 무슨 어 어디에서 뭐 일을 할 것 같은, 뭐 사막 탐험을 할 것 같은 막
꺼없고 막 되게 불편한 옷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이 기능들을 다 안쪽에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껍지가 않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2차 앵콜이고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면 조잡한데요. 실질적으로 딱 입으면 굉장히 옷이 깔끔합니다. 옷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입기에 되게 좋은, 저 같은 사람이 원하는 그런 옷인데 벌써 2차 앵콜인데 이 제품도 지금 27일에 남았는데 벌써 웬만한 제품들은 다 팔렸더라고요. 특히 큰 사이즈는 이미 다 매진이 돼가지고 좀 작은 제품들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일단 사실 뭐 생활에서 쓰기보다는 여행 갈 때 쓰면 좋겠죠. 여행 갈 때 뭐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이런 정도 한 이런 기능 정도는 굳이 어디서 꺼내거나 뭐 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 그 원단이나 이런 것도 국내산을 썼기 때문에 좀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격대가 32,000원, 32,000원이니까 이 정도의 32,000원이면은 저는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저는 3차 앵콜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제품은 좀 사고 싶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예, 다음입니다. 3장. 예, 감사합니다. 빨래할 때 분해가는 게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다 이렇게 뭐 가닥가닥 붙어 있어서 뜯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옷에 저런 기능들, 그러니까 다 뭐 숨어 있거나 안쪽으로 뭐 구멍이 있거나 다 그런 거라서 굳이 분해를 하진 않는데 만약에 뭐 안에 무언가들이 바닥바닥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걸 빼는 거는 좀 일이긴 하겠죠. 하지만은 뭔가를 많이 담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그냥 심플하게 항상 심플하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유용하지가 않죠. 뭐 하지만은 뭐 가까운 뭐 산책이나 뭐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굳이 뭐 가방을 뭐 크게 메거나 이렇게 달고 다닐 필요 없이 옷 속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그런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겉옷 같은 경우도 주머니가 많아요. 저는 옷을 살 때 가장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주머니의 개수입니다. 있어야 될 주머니가 없으면 사실 너무 불편함을 많이 스스로가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르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용도가 좋아서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 갖고 나왔었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다음은 요 씻겨야 꺼지는 반니어 에그 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동그랗게 생긴 제품이에요. 알람 시계입니다. 알람 시계인데 그냥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누르면 꺼지거나 뭐 스위치만 이렇게 오프하면 되는 제품이 아니라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서 차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좀 약간 찬물에 이렇게 슉 이렇게 물에 이렇게 적셔야 이 알람 소리가 꺼진다고 합니다. 소리는 휴대폰을 맥스로 했을 때 정도 크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제품이 그냥 알람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휴대폰에 블루투스랑 연결을 해서 휴대폰으로 연동을 하는 제품인데 이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밝잖아요. 이게 무드등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살짝 무드등식으로 해놓고 알람을 맞추면 그 다음날 알람이 울리면 꼭 일어나서 물로 이렇게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분만 더 잘래, 10분만 더 잘래,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일어나서 물에 가서 물에 씻겨야 되는 거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체형 제품입니다. 배터리를 넣고 빼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제품에 들어가고 이 제품은 무선 충전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방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동그랗게 아래 모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다마고찌라고 어차피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다마고찌를 해서 이거를 사용해서 알람이 울리고 씻어줄 때마다 이 안에 있는 이 똑같이 생긴 이 알이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그 다마고치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는 맛이 또 쏠쏠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알람 시계는 고약하면 고약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고약한 만큼 그렇게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딱 한 기본 한 4~5시간은 무조건 자야 되는 그 수면 타임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알람 시계를 무심코 끄고 더 자버리는 일도 굉장히 많이 겪기 때문에 항상 그 좀 강력한 알람에서 찾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딱 좋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이제 블루투스 연동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은 크게 어, 싸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이 제품의 가격은 87,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싸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이런 또 IT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IT 제품이라서 뭐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사실 한 5만 원 정도면 낼름 사지 않았을까. 87,000원이라 저도 조금 필요는 한데 하는 마음으로 약간 고민 중이긴 합니다. 가방에 넣고 있다가, 그렇죠. 뭐, 그 시간대에 알람을 맞춰놨다 그러면은 개망신 당하죠. 왜냐면은 얼른 화장실을 가가지고, 찬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개망신 당합니다. 사실,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뭐, 손을 씻는다거나 세수를 하면 잠이 금방 깨잖아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물을 틀어서 이 제품을 찬물에 씻는다 그러면 일단 손에 물이 묻을 거고, 그리고 화장실이 바로 옆이 뭐 아닌 이상은 뭐 침대 옆에 뭐 그 세면대가 있지 않고서는 어쨌든 가서 찬물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눕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게 귀찮아갖고 알람을 설정 안 한다거나 한다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본 알람 시계 중에는 가장 강력한 게 아닌가, 정말 고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켜놓을 만큼, 그리고 사실 알람 시계를 들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냥 집에다가 놓고 집에서 블루투스 연결 바로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지, 굳이 얘를 가지고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니, 웬일로 제가 와디즈 제품을 소개하고 거의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정말로 좀 더 이렇게 지켜보다가 구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같은 좀 그 알람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부가적으로 이런 뭐 다마고치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뭐 얘네들 키우는 맛도 있고, 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날씨 알림, 뭐 무드등,
그 알람도 보시면은 뭐 주말 설정, 온오프, 요일 설정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 음, 정말 평범한 항상 있는 그 자동차 무선 충전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도 이 무선 충전기를 차에서 쓰고 있는데 부피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윙 하는 건데 이게 센서 이게 뭔가 쑥 지나가면은 열리고 뭐 조금 지나면 닫히고 하는 건데 이 오작동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뭐 시동을 껐을 때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전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동을 끄면 역으로 배터리가 이렇게 거꾸로 나와가지고 그 배터리가 소모가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봐요. 왜냐면은 따로 이렇게 스위치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로 온오프를 하는데 항상 전원을 꺼도 얘 배터리가 꺼지지 않을 때까지 이 제품이 꺼지지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 무선 충전기가 요 작동도 안 하고 부피도 작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요렇게 딱 요 10cm도 안 되는 요 제품이 다예요. 그래서 두께도 굉장히 얇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휴대폰 뒤에 이렇게 X자로 된 요것만 붙일 때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냥 이렇게 그냥 던지듯이 던져도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척 붙습니다. 요 위치에 척 붙고 딱 붙으면 바로 충전을 시작을 하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딱 잡고 틱 하면은 자석이기 때문에 툭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여지껏 나온 무선 충전기, 자동차용 무선 충전기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갑 케이스가 있는 스마트폰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무선 충전 거치대에는 지갑용 스마트폰은 지갑재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열고 닫히는 것도 굉장히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 케이스, 일반적인 케이스 뒤에 뭘 붙여놔도 이게 잘 붙지가 않고 툭툭 떨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갑이 지갑 정도로 해서 붙을 수 있을 만한 스마트폰이 그 거치대가 어딨나라고 찾아봤을 때도 없고 그냥 일반 덮어놓고 한다 그러면 이게 덜렁덜렁 한다거나 뒤집어 놓으면 공간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다 물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갑형의 스마트폰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면서 쓰려면 케이스를 벗겨내고 써야 됩니다. 근데 요게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붙여놓고 지갑 케이스에 쓸 수 있는 거죠.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음, 제가 지갑형 케이스를 못 쓰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케이블을 꼽아서 쓴다고 한다면 쓸 수는 있는데 웬만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갑형 케이스를 다룰 만큼의 제품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케이스 덕분에 점수가 굉장히 짭니다. 글쎄요, 아마 그런 제품은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그래요, 정말 그 몇 개의 제품을 봤지만 지갑을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서 충전이 되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항상 아쉬운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만약에 이 제품이 지갑 케이스까지 쓸 수 있게끔 제작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뭐 커지겠죠. 근데 뭐 지갑 케이스 뒷면에 요걸 붙여놓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딱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앞에 이렇게 그 앞에 그 덮개가 뭐 고정이 되진 않겠죠. 근데 글쎄요, 뭐 이렇게 열어놓고 쓴다 그러면은 충분히 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도 뭐 지갑형 케이스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쓰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뭐 못 쓰겠습니까? 자력이 지갑 케이스의 무게까지 견딘다 그러면 충분히 불편하지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제품이 보다 이 제품은 그래도 지갑형 케이스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잖아요. 작으니까 얘를 열어놔도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이미 옆을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 열질 못합니다. 그, 그렇, 그렇죠. 이 열지를 못하죠. 이렇게 다물어 버리면. 근데 얘는 뒤에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는 것만큼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되게 열이 있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유, 어쨌든 오늘 어,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지만 이게 갖고 있는 이 지식하고 이 말로 나오는 거랑 왜 이렇게 항상 충돌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따로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오늘 깜빡하고, 갖고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프로토타입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준비성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드리고요. 일단 그저께 있었던 저의 그 촬영장을 찢어놓은 안 좋은 의미로 찢어놨던 거에 대한 아직 멘탈이 다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거를 좀 정리를 못한 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예, 어쨌든 저 오늘 굉장히 뭐 주저리주저리 그래서 더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더 심플하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당당님,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뵙기를 희망하고요. 음, 그리고 점점 더 추워집니다. 항상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